강력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최고위원회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시기인 만큼 서로의 수고를 격려하는 다정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상승을 한 가운데 경제 상황판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사상 최초 3,500을 넘어섰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올해 9월 수출액이 659억 5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22년 3월에 8억 달러를 기록한 게 3년 6개월 전입니다. 반도체 수출은 작년 대비 22%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성과를 올렸고 또 자동차 수출액도 4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합심을 해서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긴 하지만 충분히 극복해서 더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한미 관세 협상을 다루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경제팀은 아시아 거래에 매우 서툴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국이 정말 큰 타격을 감당할 수 있다. 단순히 방어만 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가끔은 한 방을 날릴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라의 경제력과 그리고 국민적 저력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0일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크게 비관적이지 않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적 불안감을 조장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 협상을 악용하지 말 것을 경고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향해서 협상 당시 적은 비망록 내용과 또 MOU를 밝히라라고 하는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산업부를 상대로도 되도 않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데요. 그런 정보를 공개하면 본인들 실력으로 나서서 협상이라도 할 겁니까? 국민의힘은 외교에 있어서는 입을 열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이미 바닥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한 사례만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멋대로 협의를 해놓고 물컵의 절반 이상 찼다는 등 정말 국민 복장 터지는 소리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런 처참한 협상력으로 이 한미 관세 협상에 감나라 배나라 훈수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런 형태를 깽판이라고 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의 관저공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공사를 맡았던 여사님 업체 21g이 각종 불법 행태의 사유로 대통령실 핑계를 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두르다 보니 계약도 하기 전에 사전 착공을 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 것인데요. 일단 불법 행위는 인정을 했고 불법 행위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다는 점도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21g 대표 김모 씨는 단순한 인테리어 업자가 아닙니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완 화백 그림을 구매할 때 김건희 취향에 대한 문의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21g 대표입니다. 1년 전에 제가 밝혔던 것처럼 김모 씨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도 맡았던 인물이었고 또 김건희와 경제 공동체를 형성했던 인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경호처가 다른 업체에 이미 관저 공사를 맡겼는데도 윗선의 지시로 공사업체가 갑자기 21g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실을 파악하면서도 그 진술을 누락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불법을 저지른 21g 대표, 불법을 조장하며 뒷배가 되어준 김호진 당시 관리비서관,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의혹을 알고도 덮어버린 감사원 감사관, 그리고 김건희, 이 모두가 수사선상에 올라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병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국군의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이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 최고의 위기였던 12.3 내란을 극복하고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군을 지휘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념사에서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의 비전을 너무 잘 제시했다고 봅니다.
저도 내란 척결과 자주국방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음주도 부족해 노래방 가무까지 즐겼다면은 파면돼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국민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이러한 음주 소동, 추태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솜방망이만도 못한 경고로 할 일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원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참담한 구태, 법치 무시의 법조 권력 시대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제안합니다. 정관예우 금지 조사기구 등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조 권력 시대 이제 그만 끝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에 빌부터 기생해온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정치 권력과 유착하더니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 위에 군림해 왔습니다.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결단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됐습니다. 검찰 독재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일개 공무원의 신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판사와 검사는 우리 사회 특권 계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돈으로 무죄를 사고 파는 정관예우가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17조에는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 업무와 관련 기관에 있는 기관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 1억 원 이상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의 취업도 금지됩니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기존 업무와 취업 심사 대상 기관과의 관련성이 낮다고 인정하면 취업을 허용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 법관에게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을 불승인한 사례가 한 건도 없습니다. 검사도 경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끼리 요청하고 심사하고 승인하는 그들만의 리그도 법을 농락해 왔습니다. 검사, 판사, 고위경찰, 고위관료들은 대기업과 초대형 로펌으로 옮겨다니며 서민이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천문학적 거금을 축적해 왔습니다. 정관예우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정관예우라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판치는 세상을 깨야 합니다. 법조계 부패와 불법의 핵심인 정관예우 원천 차단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직자윤리법 17조 외외 조항을 개정하여 퇴직검사와 판사, 경찰, 고위공직자까지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공공기관과 관련된 업종 취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매출순위 50대 대형 로펌을 비롯한 개인기업을 빙자한 법률기업연합체에 대해서도 엄격히 취업을 금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소를 담당하는 법무부와 수사를 진행하는 행정부 내에 정관예우 금지 조사기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경찰 등 판결과 기소, 수사 업무 당사자는 사건 관련자와 대면은 물론이며 전화, 문자, 메일, SNS 등으로 접촉할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 파면에 가까운 중징계로 처벌해야 합니다. 정관예우는 범죄입니다. 공공사회의 적이며 공정한 법 질서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셋째, 민간, 국회, 정부가 참여하는 법원, 검찰의 정치 개입 등 범죄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저질러온 불법과 범죄는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청산하지 못한 과거사가 군사 독재, 부패한 법조계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사법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공정한 대한민국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당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완수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과 추석 연휴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현주